자, 두 번째 방법은 나이브 베이지안입니다. 이게 통계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베이지안 정리라고 하는 게 사전 사후 확률 분포라는 얘기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 텐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통계를 어렵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뭐냐면은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전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 사후 확률을 가지고 사전 확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예제를 들어 갖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베이지안 분류라는 것도 많이 쓰는데 얘는 범주형 자료라는 거를 씁니다. 범주형 자료라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 성별 이렇게처럼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룹 변수예요. 자,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할 때.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의미 분석을 대부분 잘 못하더라고요. 뭐냐면 교집합만 배웠어요, 우리가 옛날에. 자, 여기 보면은 교집합이 뭐예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교집합은 10이죠.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뭐냐 그러면은 50개, 10개, 100개 더하니까 160개 분의 10개. 맞죠? 자, 그런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교집합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뭐냐면은 A 조건일 경우에 B일 확률이에요.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게 조건이고요. 이게 그룹이고 얘가 이제 가운데가 이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게 A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알려졌을 때 B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밑에 무슨 말이냐면 얘는 B는 의미가 없어요. A일 경우에 교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B일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이스가 바뀌죠. 베이스가 바뀌어요. 뭐냐면 위에 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확률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집합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교집합일 확률일 때와 조건부일 때 확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160개 중에서 10개를 찾는 거와 이미 60개를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0개를 찾는 거는 확률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교집합은 다른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부 확률과 교집합을 같은 개념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겹쳐 있으니까. 근데 정확한 의미로 보면 이미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는 아무 정보도 모를 때의 확률이고요. 밑에는 어떤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정보를 계속 알려주죠. 어떤 정보를 알았을 때 그러면 당연히 확률값은 바뀌게 됩니다. 정보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 확률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와.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고, 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A일 때 B일 확률을 알면 우리가 B일 때 A일 확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이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얘가 틀려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체 중에 1000건이 있는데 이 중에 사기가 돼 있는 기업이 몇 건이냐면 100건이에요. 자, 그럼 아무 정보도 모를 때,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딱 왔어요. 이 기업이 사기당한 기업일 확률이 몇 %냐고 계산하면 우리는 전체 중에 10이니까 0.1이라고 할 거예요. 맞죠? 전체 중에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전체 중에 사기 건수가 100건이니까 1000건 중에 0.1 확률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전 법적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전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일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당한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옛날에 이 기업이 어떤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았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230분의 50이 되는 거죠.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00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230건으로 줄어들었죠. 이 안에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30건 중에 50건이니까 어떻게 돼요? 22%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 기업이 사기칠 확률이 기업인지를 밝혀내는 거랑 우리가 이전 법적 문제가 있는 기업인지를 밝혀내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몇 %로 늘어나요? 22%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막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이 사기칠 기업인지 정상인 기업인지를 점점 우리가 더 많이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사기친 기업을 알아요. 그런데 오는 기업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거꾸로 유출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을 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겁니다. 스팸 메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검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메일 보면 스팸인지 스팸 처리해 주죠. 무슨 단어가 들어오면 자동 스팸 처리해 주게 다 돼 있어요. 그죠? 스팸 메일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 로직을 어떻게 개발하냐면 이런 거 갖고 개발하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앞에 문서가 오니까 텍스트로 와요. 그러면 걔를 단어로 분석을 쪼개줍니다. 그걸 텍스트 마이닝 전처리 작업을 해요. 우리가 내일 그 작업을 해볼 겁니다. 내일 하는 게 앞에 전처리 작업이에요. 즉 이메일이 오면 이메일을 단어로 다 쪼개주는 겁니다. 그거는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단어로 쪼개주고 그 단어를 구분해내요. 그러면 그 단어 중에 뭘 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광고가 있으면 그 단어가 몇 % 이상 되면 스팸 메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아는 게 전체 청건 중에 80%가 정상이고요. 20%는 스팸이에요. 자, 그 중에 스팸 메일 중에 광고가 있을 확률은 70%고요. 스팸 정상 메일 중에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확률은 1%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전 확률 PS라는 건 뭐냐면은 정상일 확률. 어떤 메일이 들어오면 정상일 스팸 메일 확률은 20%고요. 정상일 확률은 80% 맞죠? 근데 스팸 메일일 경우에 광고가 들어있을 확률이 70%고 정상 메일 중에 광고가 들어있을 확률은 0.01%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메일을 딱 봤더니 광고가 들어왔어요. 단어가 들어오면 이게 스팸일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70%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얘는 뭐냐면 우리가 자료가 없으니까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스팸 메일 중에 광고가 들어올 확률이에요. 잘 보시면 스팸 메일 중에 광고가 있을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광고가 있는 것 중에 지금 뭐냐면 광고라는 단어가 있는 것 중에 스팸 메일일 확률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통계학에서 무지 많아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의료 쪽에서 많이 씁니다. 의료 쪽에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확장할 때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검사하면은 무슨 검사했을 때 유방암일 확률이 몇 %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전 사후 확률을 가지고 베이지안으로 분석해 보면 확률 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의사들은 이 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의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 주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단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겁니다. A일 경우에 자, 우리는 지금 단어가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스팸 메일 확률을 찾는 거지 스팸 메일일 때 광고일 확률하고 얘랑은 뭐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우리는 요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마치 스팸 메일 확률은 그러면 70%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100이면 99%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쪼개보니까 이런 언어에 이런 게 숨어 있었다는 걸 발견해내요. 그러면서 이거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은 언어 속에서 거의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는데 정확하게 쪼개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기법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즉 뭐냐면 자, 정상일 확률 중에 스팸일 확률은 요 두 개를 곱해주고요. 얘를 두 개를 곱해줘요. 이게 A라는 겁니다. 우리는 A를 모르는데 마치 A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체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 요거를 따로 따라서 요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면 광고가 있을 확률이에요.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올 확률에 그 중에서 스팸일 확률을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70%가 아니고요. 94.6%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당연히 스팸 메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게 통계학에서 이런 기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꽤 오래된 그 수학 공식이에요. 수학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분석 기법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분석 기법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진 분석 기법도 있지만 기존의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응용하는 분석 기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베이지안 분석이라는 기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이지안 분석 기법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일일이 모든 거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조건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분석하는 기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기법이 있는데 베이지안 기법은 수학에서는 완전한 베이지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응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리즘을 조금 수정을 해서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추는 대신에 이런 경우에 모든 조건에서 다 쓸 수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요. 그걸 해서 이름을 붙인 게 나이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붙여진 거예요. 원래 이제 베이지안 기법인데 그거를 통계에서 응용하는 완전한 기법이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분석 기법이 나이브 베이지안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 확률, 가능도, 우도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확률을 막 곱해주면 그 기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사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기를 가진 기업들 중에서 이 확률을 이렇게 사전에 구해줍니다.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해서 이거를 다 곱해줘서 구해놓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기가 있는 그룹을 나왔을 때 확률과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확률이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나이브 베이지안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언제 사용하느냐면은 이렇게 해요. 항공기 운항할 때 언제 뜨면은 이게 정상으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떴을 때 언제 떴을 때 얘가 항공기가 연착할지 이런 것도 이거 나이브 베이지안 가지고 계산해서 구해줍니다. 그렇게 응용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조건을 자꾸 주어주면서 이게 정보가 없을 때보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활용해주는 기법이 나이브 베이지안 기법이라는 거예요.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항 항공기 운영 지안 예측 이게 하나의 사례로 이제 들어온 게 있는데 자 보시면 지연된 운항 확률이 19.5%인데 이런 조건들이 그럼 월요일 날 출발했을 때는 이 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화요일 날 이런 거 가지고 요런 그 요일하고 출발 시간하고 출발지하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어디서 출발한 비행기면서 어디 도착이고 몇 시에 출발하고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우리가 제 시간에 떨어지겠다 아니면은 연착할 확률이 몇 % 정도 된다 이런 걸 이제 예측해내는 분석 기법이 이제 나이브 베이지안 분석 기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앙상블 학습이 있습니다. 앙상블 학습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의사결정 나무라고 했죠. 의사결정 나무는 뭐냐면 나무가 한 그루예요. 뿌리가 하나고 나무가 한 그루인데 앙상블 학습은 뭐냐면 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 있어요. 포레스트라는 말이 숲이라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의사결정 나무는 하나의 나무를 쭉 만들어내죠. 그런데 그거를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숲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나무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나무 하나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포레스트 방법은 뭐냐면은 데이터 세트를 여러 개를 쪼개요. 즉 100개가 있으면 90개씩 100개를 만들어요.
샘플을 수를 막 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나무를 100개를 만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해보면 뭐가 있냐면은 한 명의 똑똑한 사람보다 100명의 일반 다수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다중의식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100명이 생각하는 생각과 똑똑한 사람 한 명이, 물론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좀 그렇겠지만은 똑똑한 나무 모델 하나보다는 평범한 보통의 나무 100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주면 정확도가 더 올라갈 것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쓰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앙상블 학습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앙상블 학습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표, 보팅 방법, 배깅 방법, 부스팅 방법. 이제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 쪽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앙상블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왜냐면은 앙상블 학습이라는 게 위에 봤던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최적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대부분 이제 앙상블 학습을 많이 이용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위에 나이브 베이지안이라든가 이런 분석 기법들을 써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더. 왜냐면 각각의 장점들을 다 융합해서 쓰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앙상블 방법이라고 부르고 그 방법들 중에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을 써요. 보시면 이제 여러 기법들을 넣어서 쭉 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방법들, 그냥 베이지안 뭐 하나 쓰는 것보다는 의사결정 나무와 베이지안을 같이 썼을 때 정확도가 더 올라갈 것이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나무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분석 기법을 여러 개를 쓰거나 어쨌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종합해서 쓰겠다라는 게 앙상블의 의미입니다.